지금 제주인 황사선께서 찰례의 인도로 초헌관 복무를 위해 소차로 가고 계십니다. 모두 황사선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왕릉제왕은 국왕께서 직접 참여하는 친행의와 왕세자 또는 영의정이 초헌관으로 복무하는 섭행의가 있습니다. 왕릉제왕은 왕실에서 지내는 장엄한 국가 제례에 실려 제복으로 국왕은 입선관의 참포를 입고 그 외 제관은 오사무의 천단복을 입고 제향을 모셨습니다. 또한 산릉제례는 조선조 역대 제왕과 왕비에 대한 왕릉 제사 의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례의 중 길례의 하나이며 오례는 왕실을 중심으로 한 국가 제도의 기본 예의 절차를 일컫는 말입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무 밑에 계신 분들은 배석으로 들어와 주시고, 나무 밑에 계시지 않고 배석으로 들어오지 않을 분들은 통산문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무 밑에 계신 분들은 배석으로 모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으로 들어가시죠. 배석으로. 전사관 능사진선 거기서 앞으로만 안 나가시면 되고. 전사관 능사진선은 전사관과 능사가 제찬을 올리는 의식입니다. 전사관은 면의 소반을 받들고 능사는 탕의 소반을 받들고 속 위로 올라갑니다. 진설을 하는 의식은 제찬 이외의 제수는 제왕전 모두 진설하고 수복이 수락관에서 탕과 면을 소반에 받들고 오면 대축이 정문 밖에 서서 차례대로 제랑과 축사에게 전한다. 제랑과 축사는 정문 안에서 그것을 받아 좌우의 제상 위에 나누어 올린다. 한결같이 도식에 의거한다고 하였습니다. 능, 원, 묘의 제기와 제수의 진설이 다른데 오늘 제왕의 제물은 태상지에 의거하여 진설하였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중박계, 즉 약과 사기와 산자 5기, 가시 5기, 과실 6기, 그리고 9가지 떡과 면 1기와 탕 2기를 진설하였으며 제주는 청주를 올렸습니다. 참고로 수라, 즉 매는 왕릉 신제는 올리지 않았으며 왕릉 속절 및 불제와 원묘 신제에서만 올렸습니다.
1945년 광복되기 전까지 재앙은 지속되어 왔고, 광복 후 혼란기와 불교로 말미암아 20여년간 벌사를 하였으나 1956년 사단법인 전주시시 대종약원이 조직된 이후 재앙을 복원하고 현재 이르기까지 재앙을 동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없는 오랜 전통을 이어온 결과 지난 2009년 9월 30일 조선족 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특히 조선왕릉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600여 년간 잘 보존된 조선왕릉과 더불어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전주시 대종종약원이 동행하는 조선왕릉 제안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필요하시면 정약원에 얘기하시면. 찰례괴 무성행예. 찰례가 황사선께 행리의 시작을 아뢰고 있습니다. 찰례도 황사손 줄소차. 찰례도 황사손 예관세기 세월. 재향에 봉행되기 전에 정성을 드린 것을 제계를 하는데, 제계는 산재와 치제를 합친 것으로 제사의 규모에 따라 그 기일이 다릅니다. 찰례도 황사손 승자동계 예판이 북향립. 제계는 제사를 거행하기 위해 부정한 일을 삼가하고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는 일로, 제계는 제사와 같이 성스러운 대상을 가까이 할 때 부정한 기운으로 인해 탈이 생길 것을 두려워하여 불결한 것을 멀리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정화의식입니다. 제계에는 불결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멀리하는 소극적인 행위와 일상적인 것을 멈추고 제사에만 전념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함께 있습니다. 조선시대 국가 제사를 거행할 때에는 헌관과 집사자 그리고 참여자들은 일정 기간 제계를 해야 했습니다. 찰례괴주청 황사손 국궁사대 흥평신. 알자인 아헌관 종헌관 국궁사대 흥평신. 제위자계 국궁사대
제자 북궁 대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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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행초헌예 찰례도 황사손 예준소 소향립. 첫 번째 잔, 즉 작을 올리는 초헌예를 행합니다. 초헌예에서는 향을 3번 올리고 충문을 이르며 첫 번째 제주를 올립니다. 오늘 초헌과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적통을 잇고 계시는 황사손께서 공모하십니다. 집준자 거묘 운시인 작주 일인 이작소주. 집준자가 멱을 들고 근시가 제주를 따르고 또 한 명의 근시는 자기의 제주를 받습니다. 초헌, 아헌, 종헌의 제주는 각각 다른 살례를 사용하였는데 초헌의 살례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3원 내 모두 청주만을 올렸으며 살례의 수를 뜨는 제기를 용작이라 하는데 용작 또한 3원 내 모두 각각 사용하였습니다. 살례도 황사손 예신이전 북향립. 황사손께서 찰례의 인도로 신입전에 나아가 북향하여 소십니다. 황사손을 수행하고 있는 제관을 근시라 하는데 근시는 승정원 관리가 맡아 황제의 제한 복무를 도왔습니다. 찰례괴주청 황사손괴. 허리가 안 나. 아헌관 종헌관 계집사괴. 신양예수는 국왕이 신전에 괴하면 모든 집사 및 제자가 독축이 끝날 때까지 괴하였습니다. 군시 1인 봉향아 1인 봉향로 괴진. 삼상향하는 의절은 향을 받들 때에는 동에서 서향하고 향로를 올릴 때에는 서에서 동향합니다. 근시 1인이 향을 받들고 황사손 우측에서 무릎을 꿇고 근시 1인은 향로를 받들고 황사손 좌측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찰례주청 삼상향. 군시 절로우안.
전작하는 의식은 황제께 작을 드릴 때에는 근시 1인이 동에서 서양하며 작을 받을 때에는 근시 1인은 서에서 동향합니다. 찰례주청 집자건자 이작수 군시 존우신이전 황사손께서 작을 받아 근시 1인에게 전하면 근시 1인은 황사손 좌측에서 무릎을 꿇고 작을 받은 뒤 경종대왕의 심리앞 작전을 바칩니다. 모두 서쪽을 위로 하되 용머리는 서쪽을 향하게 하여 놓습니다. 아헌, 종원예도 동일합니다. 근시 1인 공부자 황사손 지우 계속 근시 1인이 왕후의 작을 받들고 황사손 우측에서 무릎을 꿇고 근시 1인은 황사손 좌측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찰례주청 집자건작 이작수 근시 존우왕후 신이전 황사손께서 작을 받아 근시 1인에게 전하면 근시 1인은 황사손 좌측에서 무릎을 꿇고 작을 받은 뒤 선의 왕후 심리앞 작전을 바칩니다. 대축계계 서병정저 대축이 서문으로 들어가 면과 탕의 뚜껑을 열고 시접기 뚜껑을 열고 저분의 자루가 서쪽을 향하게 가지런히 놓습니다. 영조 24년인 1748년 8월 명릉에 영조대왕께서 친제를 올릴 때 말씀하시기를 시저가 있는데 시저를 바르게 하는 순서가 없구나. 금일을 기점으로 초원예를 행하며 전작한 후에 대축은 시접기 위에 가지런히 놓되 자루는 서쪽을 향하게 하여라. 그리고 다른 능에서도 똑같이 거행할 것을 분부하노라 전교하였습니다. 찰례주청 황사손 우고흥수태 북향계 제2자계 계 대축진 신이지우 동향계 독중문훌
자손 부모 궁평신 아헌관 종헌관 입사급 제2자계 부모 궁평신 찰레도 황사손 주로 광복이 입소차. 오늘 의능제항 충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갑진년 음력 8월 25일 효현순 황사선 원은 경종대원과 선의왕후 어씨께 간이하리옵니다. 삼가 엎드려 생각하오니 경종대원과 선의왕후께서 승하하신 후 해가 바뀌어 기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음에는 부족하오나 정결하게 제사의 예를 갖추고 의식을 갖추어 정성의 예를 표하옵니다. 삼가 맑은 술과 여러가지 제수를 차려 경건하고 정결하게 밭들을 올려오니 바라건대 헌향하시옵소서라는 내용입니다. 행하헌예 사인인 축사제랑 각지 일존자 십사자 예관세이 세월취 알자이나 헌관 예관세이 세월. 두 번째 작을 올리는 아헌예를 행합니다. 작을 올리는 방법은 초헌예와 같으나 초헌예에서 행하는 삼상향과 독축이 없습니다. 알자이나 헌관 승자복의 예존소 서양립. 오늘 아헌관에는 부원군 때 한종어씨 문정공파 중친의 어경홍 부회장께서 공무하십니다. 집준자 검역작주 일사자 이작수주. 집준자가 멱을 들고 제주를 따르고 집사자는 작의 제주를 닫습니다. 집준자는 멱을 들고 제주를 따르고 작을 헌관에게 드리는 제관인 제랑을 말하며 집사자는 작의 제주를 받고
신유전에 작을 올리는 제관인 축사를 말합니다. 집순자와 집사자는 동서로 마주보고 섰습니다. 아혼은 가운데 살례를 사용하였습니다. 알자이라 헌관 예신이전 우평립. 아헌관께서 알자의 인도로 신유전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섭니다. 시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영조 연간 이후 신양에서 북왕은 동문으로 들어가 행례 후에 동문으로 나왔으며 아헌관 이하 모든 제관은 서문으로 들어가 서문으로 나왔습니다. 알자찬 아헌관괴 계량공자 아헌관 지우괴수. 제랑이 작을 드릴 때에는 동에서 서향하고 축사가 작을 신유전에 올릴 때에는 서에서 동향합니다. 알자찬 기자건자 이작수 축사 존우신이전. 아헌관이 작을 받아 혼작한 후 축사에게 전하면 축사는 아헌관 좌측에서 무릎을 꿇고 작을 받은 뒤 경종대왕 신약 작전에 바칩니다. 계량봉구작 아헌관 지우괴수. 작은 각종 제사 의식에서 헌관이 신이 앞에 술잔을 올리는 작은 의식을 거행하는데 그 술잔을 작이라고 합니다. 새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작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알자찬 기자건자 이작수 축사 존우왕후신이전. 작의 형태는 기구의 앞쪽에 술을 따르는 부리가 길게 돌출되어 있고 그 반대쪽으로는 꼬리가 살짝 위를 향한 채 뻗어 있으며 부리와 꼬리 사이에는 두 개의 짧은 기둥이 솟아 있는데 이 기둥은 술잔에 담긴 술을 모두 마시지 않도록 경계를 하는 의미입니다. 알자찬 아헌관 부곡풍평신. 알자인 아헌관 출호강복이. 의능표소 후면에 기록하기를 경종대왕은 숙종 14년인 1688년 10월 28일에 탄생하여 숙종 42년인 1720년에 즉위하시고 경종 4년인 1724년 8월 25일에 승하하시어 12월 16일 양주 남중량포 천장산 신좌 서북서 언덕의 장례를 모시니 제위 4년이고 37세를 사시었다. 계비 경순 효인해목 선의왕후 어씨는 숙종 31년인 1705년 10월 29일에 탄생하시어 숙종 44년인 1718년에
세자빈에 책봉되고 숙종 46년인 1720년에 왕비로 진봉되고 영조 6년인 1730년 6월 29일에 승하하시어 10월 19일에 대왕릉 아래 장례 모시니 26세를 사시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종헌예 알자인 종헌관 예관생일시헐. 세 번째 작을 올리는 종헌예를 행합니다. 작을 올리는 방법은 아헌예와 같습니다. 알자인 종헌관 승자복의 예준소 서양리. 오늘 종헌관에는 서울시지원 부지원장이신 의회능 동양의 성대 감사께서 복무하십니다. 집준자 검역작주 이사자 이작수주. 왕릉장에 올리는 청주는 살례에 담는데, 살례는 국가제사 의례에서 술과 불을 담는 제기 하나로 산에 구름이 낀 흉쇄를 몸체에 새기거나 그려놓은 술동이를 말합니다. 뇌는 구름과 우레가 널리 혜택을 베푸는 것이 마치 왕의 은혜가 여러 신하들에게도 두루 미치는 것과도 같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런 뜻으로 인해 살례로 지칭이 되었습니다. 알자인 종헌관 예신이전 북향립. 종헌관께서 알자의 인도로 신입전에 나가 북향하여 섭니다. 왕릉 친양리에서는 찬례가 황제를 인도하였고 황태자는 예무관이 인도하였으며 알자는 아헌관, 종헌관의 인도를 담당하였습니다. 집사의 인도는 찬이 담당하였습니다. 알자찬 종헌관괴. 시랑공작 종헌관 지우비수. 용작은 국가제사 의례에 사용된 제기 중의 하나로 술이나 물을 뜰 때 사용하는 국자로 길일의 제사 의례에서 잔을 올리는 작헌을 할 때와 술을 뜨거나 손을 씻는 관세할 때 물을 뜨는 제기입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는 헌작할 때만 주로 용작을 사용하였습니다. 알자찬 기자건작 이작수 축사
도노신이전 중원관이 작을 받아 헌작한 후에 축사에게 전하면 축사는 아헌관 좌측에서 무릎을 꿇고 작을 받은 뒤 경종대왕 신이 앞 작전에 바칩니다. 대량 공부자 동원관 지우괴수 멱은 제대에 사용하는 필수인 준과 뇌를 덮는 덮개로 길게 가래 흉내 여러 의식에서 술 항아리를 놓는 장소인 준소나 훈전 등에 진설된 준과 뇌를 덮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알자찬 지자 헌자 비작수 축사 도로왕후 신이전 중원관이 작을 받아 헌작한 후 축사에게 전하면 축사는 중원관 좌측에서 무릎 꿇고 작을 받은 뒤 선의 왕후 신이 앞 작전을 바칩니다. 알자찬 동원관 우보흥평신 알자인 종원관 불호강복이 의능의 구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능은 제20대 경종대왕과 그의 계비 선의 왕후의 능으로 왕과 왕비의 봉분을 한 언덕의 앞뒤로 나란히 배치한 동원 상하봉의 능입니다. 위쪽에 있는 경종의 능치에만 복장을 둘렀고 왕능과 왕후 능 모두 훈유석을 비롯한 대부분의 성물을 별도로 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배치 양식은 능색의 폭이 좁아 왕성한 생기가 흐르는 정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풍수지리적인 이유이며 자연의 지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능원을 조성하려는 우리 민족만의 자연관을 볼 수 있는 형식입니다. 할례도 황사손 불소차 성자동계 예판이 복향리 찰례가 황사손께 소차에서 나와 동계를 올라가 판위에 북향하여 서시도록 인도합니다. 계속하여 의능의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능료 조각들은 규모가 작고 왜소한 편입니다. 봉분에는 난간석을 설치하였으며 난간석 주위에는 방위를 나타내는 12지를 문자로 간략히 새겨 넣었습니다. 경종대왕 능의 망주석 세호는 왼쪽은 위를 향해 기어오르고 오른쪽은 아래로 내려오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계비 선의왕후 능의 망주석 세호는 경종대왕의 능과 반대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장명등은 지붕이 사각형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숙종대 이후 나타난 새로운 형식으로 건원릉부터 나타난 팔각등에 비해 한결 간결하면서도 소박한 인상을 줍니다. 할례계 유청황사손 국궁사대 흥평신
자인 아혼관 중혼관 국궁사배 응평신 제의자계 국궁사배 흥평신 제의자 국궁 대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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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대축 철조합계 대축이 서문으로 들어가 면과 탕 뚜껑을 덮은 다음 시접기에 저분을 넣고 시접기 뚜껑을 덮습니다. 잠시 재개 기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 기간은 국가의 가장 크고 중대한 제사인 대사에는 7일, 그 다음 격의 제사인 중사에는 5일, 가장 낮은 등급이 제사인 소사에는 3일과 같이 제사의 기준에 따라 달랐습니다. 헌관과 집사자에 임명된 관리들은 재개를 시작하기 전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 재개 기간에 지켜야 할 사항들을 숙지하고 어기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소개 의식을 거행한 후 재개에 들어갔습니다. 재개 마지막 날에는 제수에서 하룻밤 묵으면서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제사를 거행하였습니다. 망묘 살레도 황사손 예망묘의 북향리 제향의 마지막에인 망묘를 행합니다. 숙문을 불사르는 의식으로 신을 보내드리는 의식입니다. 한자의 망묘의 서양리 대축 봉축 졸자정문 예망묘의 서양리 전향축은 국조 5대 설에 의하면 전향축의 의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교소 관원이 올린 축문에 서업하는 것입니다. 왕이 익선관과 골룡포를 입고 자리에 나아가 전교소 관원이 올린 축판에 서명하면 근시가 축판과 향을 받들어 책상에 둡니다. 두 번째 의식은 향축을 헌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왕이 꿇어 앉으면 근시가 향축을 꿇어 앉아 왕에게 올리고 왕이 이를 받아 수원관에게 줍니다. 수원관 역시 꿇어 앉아 이를 받고 일어납니다. 왕이 일어나 국궁하면 수원관이 향축을 가지고 중문으로 나와 향축을 향정에 싣고 제수로 갔으며 제수에 도착한 향축은 제실의 감실에 보관하였다가 제향 때 사용하였습니다. 가룡 대축
제사가 끝나면 축관이 충문을 예감해서 불사등의 망요례를 행하는데 영조 33년 1757년 5월 26일 병진에 충문과 패백을 불사등을 의식을 정하였는데 충문과 패백을 망요하는 의식을 정하고 영조대왕께서 이신에게 명하여 예기공예편을 가지고 입시하게 하였다. 영조대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명진례에는 제하고 충문을 모두 망요한다고 하였는데 오직 올해의례는 망예한다고 일컬었으니 오래도록 구덩이에 쌓아두는 것은 불결하게 의심할 수 없다. 그런데 종묘와 사직은 중대한 예임으로 감히 혼자의 변해로는 개정할 수 없는 것이고 월전에 부묘한 뒤에 이르러서는 종묘와 사직에 견줄 것이 아니니 모든 재앙의 충문과 패백은 구덩이 위에서 망요하고 개는 구덩이 속에 묻는 일을 상례 보편에 기재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충문을 묻는 망례를 충문을 불사르는 망으로 하였습니다. 찰례게 주의필 찰례도 황사손 한복이 입소차 의명의 역사는 1724년 경종 4년 8월 25일 경종대왕이 창격궁 산시정에서 승하시자 12월 16일 양수 김양포의 천장산 깃을 언덕에 예장하고 능의 이름을 의능이라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 1730년 영조 6년 6월 29일 경덕궁 어조당에서 26세의 젊은 나이로 계비선의 왕후가 승하하자 같은 해 10월 19일 경종대왕 능 아래 능을 조용하였습니다. 사적 204호로 지정된 문화재이나 1960년대 초 당시의 중앙정보부가 의능 경영 내에 자리를 잡았던 탓에 일반인에게는 철저히 봉쇄된 구역이었습니다. 홍살분과 정자각 사이에 연못을 만들고 돌다리를 놓는 등 훼손이 심해 궁궐의 후원처럼 전무하였다가 국가안전계획부로부터 변경된 중앙정보부가 이사가면서 1996년 5월 1일 일반인에게 다시 공개되었습니다. 살인인 감찰국 손사관이야 이집사 우복배이 이사상이 짓고 예조판서 이진건이 쓴 경종대왕의 애책문에 이르기를 경종대왕께서 창경궁 산치정에서 흥하시니 선정전에 빙수를 하였다가 이해 12월 16일 의능으로 영원히 옮기니 예였습니다. 엄숙하고 조용하게 단금을 떠나 깊고 아득한 현경으로 지향하니 억두의 서민은 고향에서 울고 수많은 영령은 고향에서 피했습니다. 삼조를 영원히 어기시니 마음 아프며 5살의 한정기 제도가 있음을 인하면 반드시 수한다는 선성의 말씀이 있거든 어찌 어극하신 일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흡사스런 강아지 이같이 빨리 이른다는 것입니까? 모든 선물은 그 복도를 잃었고 못 생리는 그 병몽을 걷어버린 듯합니다. 처량한 보좌와 적목한 영궁의 골룡포 멸류관이 허전하게 흔들리고 안개 이성만이 놓여 있습니다. 의금을 우러러 봄이 어제와 같은데 부질없이 사모하며 우느라 훌쩍입니다. 아 슬프다. 성호의 복술에 맞아 백호가 등정하였습니다.
깊은 밤 침침한데 옷값은 차갑고 쌓인 푸른만 막막한데 요기는 닫혔습니다. 부중궁궐 고릉에 바라보니 저 오능의 백성은 연적이 있습니다. 아, 선어를 이끌어 잡을 수 없습니다. 대군을 지향하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찰것 전사관이하 일기사 국궁사대 은평신 예필. 이제 제례의식은 끝났습니다만 진례와 찬자, 알자, 찬이 함께 국궁사대를 마쳐야 모든 제한이 끝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대례가 끝나면 이어서 정수 의회능 공양회관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종친 여러분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앙을 마치고 나면 어가가 제실로 환궁하게 되는데 잠시 그 자리에 서 계시다가 어가의 뒤를 따라 제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다음 재앙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4일 금요일 서운읍내 경릉에서 덕종대왕과 소해왕후 한식 기신재앙이 공연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정수 의회능 공양회관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 400니까 했겠네요. 난 못 봤어요.